시청자 여러분, 주말 오후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까지 꼭 1년하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도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에 머물던 이낙연 전 총리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 귀국했는데요. 이천 총리의 귀국이 민주당 내 세력 재편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인은 말로 한다고 하죠. 지난 한 주 정치권에 이슈가 됐었던 주요 발언들, 특히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샀던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 살펴보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4.3 사건은 여전히 김일성 일가가 우리가 입장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예, 그 4.3 우리가 저는 4.3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공교롭게 논란이 됐던 많은 발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나왔죠. 지난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특히 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이 나와서 이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김용남 의원님 많은 방송 출연하셨을 텐데 이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 좀 옹호하는 발언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사실은 옹호하고 싶지 않죠. 예. 네. 같은 당이다 보니까 좀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4.3과 관련한 발언은 거기에 좀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헌절이나 다른 기념일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꼭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념식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념식에 다 참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도로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조수진 최고가 약간의 농담조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도는 쌀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 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 아니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제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게 더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좀 신중한 발언이 요구가 되고 문제는 당 최고위원이 이제 당대표와 더불어 당 지도부라고 일컬어지는데 과연 당 지도부라고 불릴 만한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 내지는 그런 경륜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 전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해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네. 2등부터는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당선되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게 1등과 2등이 하도 싸운다고 그래서 아예 분리 선출하는 거로 당원 당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 또 당선되는 분들이 좀 정치적인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과연 당 지도부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실언들이 계속 거듭되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사실 한민수 대변인님, 이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 직전에도 했었었고요. 3선 국회의원이고 그동안은 굉장히 그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의 논리를 많이 대변해 왔던 분이고 해서 이런 그 설화와 관련해서는 뭐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3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5.18 헌법 수록 반대부터 시작해서 정강원 목사에 대한 뭐 우파 통일을 다했다는 등 이번에는 또 이제 4.3을 놓고 대통령이 격이 낮아서 안 갔다고 하면은 그 전에 서해 수호날은 국경일이냐 홍준표 시장이 문제 제기하듯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정말 그 전에 대통령이 야구장 가서 시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비판이 나오는데요. 전 이분들 3분 다 최고위원들이에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 그냥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타당이지만 예. 뭐 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고위원 3분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이 3분들 모두 징계를 하면은 선출직 최고위원 둘밖에 안 남잖아요. 네. 최고위가 붕괴되겠어요 저러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은 없겠죠. 예. 이제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네. 당원들과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고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방송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방송에다가 마치 이게 언론에 여기만 먼저 얘기해 준다, 특종을 준다는 형식으로 얘기하길래 전 그 얘기 듣고도 상당히 황당했어요. 저도. 네.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나중에 무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저 정도 무게를 싣고 조 최고위원이 또 당의 민생 119 특위인가요? 네.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두 분 앞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떤 역사 문제, 현대사 인식에 대한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근본적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정을 좀 진지하지 못하게 네. 좀 가볍게 대한 거 아닌가 이런 국정을 저렇게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300만 농민 문제가 걸린 양곡관리법이고 쌀값 정상화법인데 그거를 박한공기 여성은 다이어트 하니까 밥 한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 근본적 원인은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처음에 5.18 말씀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네. 그때 징계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그때 강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 절차가 들어간다면은 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좀 막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그 소위 베테랑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왜 이런 실언들을 계속 잇따라서 했을까? 그 중에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서 방어를 하려다가 이런 말실수들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실언이 아니에요. 예.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에 물 피해 났을 때 피해 복구 나갔다가 뭐 이럴 때는 비가 와야지 뭐 사진을 뭐 이런 얘기 그랬었죠. 이런 게 실언이죠. 네. 이런 게 실언이고 그런 실언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나왔던 예를 들어 5.18 관련 발언, 4.3 관련 발언, 밥 한 공기 발언은요. 이거는 실언을 넘어서는 거예요. 실언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실언이다. 이거는 정책의 철학과 예. 정책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5.18이나 그다음에 4.3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어떤 뭐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판단 이런 예. 부분들이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쌀 한 공기, 밥 한 공기 같은 거는 이거는 실언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철학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 역량은 굉장히 조악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웃을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예. 그게 정책입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경고한다고 사라지겠느냐? 안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통령실, 네. 그다음에 정광훈 이런 구구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감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네. 온리 대통령실의 어떤 정책 결정, 대통령실이 지시한 방향 네. 그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다 보니 균형감 있는 사고나 균형감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로는 이게 너무 징계가 약하고 경고만 내리다 보니까 이런 실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박상훈 교수님께서는 또 방금 이게 뭐 징계한다고 해서 또 해결될 일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언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최고위원들에게 잇따른 지금 이렇게 말실수 이게 저는 사실은 경선 때부터 저는 잉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심 100%로 치러진 선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내내 캠페인을 네.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 중도에 소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을 2달 가까이 하다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 이른바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최고위원이 됐고 당의 지도부가 됐으면 김기현 대표 얘기처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1년 남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예.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네.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놔야 우리 국민이 반응하고 대중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지도부가 해야죠. 그런데 그 고민보다는 관성적으로 그냥 2달 동안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예. 정말 강성 지지층에 소구했던 그 발언들이 나와요. 태영 의원의 발언이 그거는 맥락이 좀 있다고 네. 보고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도 지금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조수진 의원 얘기는 이게 정책과 관련된 거지만 저는 이제 이분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툭 던졌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갖는 무게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최고위원으로서 당연히 신중했어야 하는데 네. 이 정도는 제가 실언으로 해프닝 네. 일종의 돌출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저 앞에 두 분은 총선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 그냥 관성적인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도부가 좀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우리 당이 그러면 1년 후에 지금 진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보도 3, 보수도 3, 네. 나머지 4를 가지고 무당층도 2년 싸움을 3. 하는 건데 네. 이 4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표심을 뺏어올 것이냐.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정책 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이 홍보를 해야지. 예. 그렇게 저는 안 하고 김기현 대표가 저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징계하겠다 했는데 네. 그게 좀 더 구체성을 띄어야 되고 예. 최고위원들의 모든 발언은 전략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발언 최고위원답지 않다고 좀 볼 수밖에 없죠. 그 점을 저는 지도부가 유념해야 네.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서 지위 고의를 막론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엄중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리더십 시험대를 어떻게 넘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은? 1차 성적표가 최근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실시됐던 4월 5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예. 사실은 당내에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재보궐선거 결과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분발해야 되는데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어떻게 당선됐느냐 그 네. 과정은 좀 잊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게 뭐 당원 룰을 바꿨느니 마느니 이런 건 다 잊으시고 이제 예. 당대표가 됐으니까 기강도 세우고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또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인재영입위원장을 당대표가 겸임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더욱 활발히 해야 국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이 지금 그 4월 5일 날 있었던 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저 민주당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 전주 을이죠. 거기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하나 좀 충격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후보로 붙었는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예. 뭐 기뻐할 소식이겠죠, 민주당에선. 그런 그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일단 전주는 이제 저희들이 무공천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재보궐 재선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이제 진보당 후보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도부도 그렇고 일체 선거는 또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인 것처럼 네. 알고 일체 그런 행동을 못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고요. 지금의 저 민심이 드러난 거는 저희 이제 전주만 해도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서 저런 결과 나온 거는 저희들이 민심을 더 떠받들고 예. 민심이 진짜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예. 김기현 당대표가 또 울산 시장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옆 지역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최덕정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지역에서 일고 있는 민심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민심들 이거 예. 저희들이 잘 알아서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저희는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좀 더 분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최근에 김기현 대표나 이렇게 영남 일색의 지도부가 이렇게 꾸려지는 거 보면은 뭐 타당입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그 얘기도 좀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마 진짜 대결은 내년 총선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앞서서 실언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짚어주시기를 중도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